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잘 지냈습니다. 네. 선생님 사실 2021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사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주제가 2022년 구군입니다. 네네. 좀 내년에 나라운이 좀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제가 나라의 국운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나라의 국운이라면 왕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임금이 바뀌시고 왕이 바뀌시면서 그 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신령님들 수호하시고 보필하시는 신명, 신의 세계의 하늘의 세계의 흐름이 이제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제 감히 느껴보자면 새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어떠한 새 인물들이냐,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새 인물들이 정치권, 대기업이라든지 기업 이런 데에서도 차기 인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또한 진실이 많이 밝혀질 겁니다. 묻혀질 뻔했던 일들, 이슈였고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시간의 흐름에서 유야무야 덮어지렸던 것들을 진실이 수면으로 많이 올라올 것이고 새 인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누구누구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전혀 예측하지 않는 새 인물들. 혹시 궁금한 게 그 새 인물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과의 관계나 해외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외화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후진국이라든지 요런 쪽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선진국, 큰 대륙 이런 나라들의 정면 돌파. 어느 정도는 뭐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의외인데 저게 된다고?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이루어지면서 기업에서 알려져 있고 대중화되고 보편적인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물 외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이 나서거나 새로운 인물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해외, 무역,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소위 말하면 지금 이제 북한의 절대적인 권력 중에 이제 김땡땡땡 뭐 여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의 어떤 우리나라 이런 협력도 되고 외화벌이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종교적인 이슈, 매스컴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 같다. 신흥 종교라든지 네. 어떠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알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말을 연결돼서 같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자의 인물들이 그런 세력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떠오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인물들이 큰 뭐 기업,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우리 아는 이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위기가 기회가 올 것이고 활동적이고 내년에는 상중반기에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이 오히려 혼란스럽고 혼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그게 지나고 나면 하반기가 되고 내후년이 되면서부터는 구군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외화벌이가 많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외국으로 개인의 사업이든 큰 기업이든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튼튼한 이런 저기가 될 것이다. 나라가 조금 더 단단해질 것이다. 분명히. 그리고 언론이 일반 사람들은 언론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받고 노출을 받지 않습니까? 언론이 조금 더 자극적이고 진실되고 많은 거를 알려줄 것이다. 투명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투명해질 것이다. 오해라면 오해가 풀리고 거짓이었다면 진실로 밝혀주고 근데 그게 언론이 감추거나 완충시키는 게 아니라 더 직설적이고 사람들이 더 많이 알 거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눈을 뜰 것이고 여성들이 더 많이 여자 인물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워낙 힘들잖아요. 네. 내년에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질까? 지금 당장 한두 달 새에 해가 그냥 지났다 그래서 갑자기 좋아지진 않겠지만 분명히 하반기가 되면서 좋아질 거고 우리나라는 해외에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으면서 선진국들 사이에서 기업이 주식 증시 같은 것도 올라가면서 오히려 기회가 오면서 강해질 거다. 그렇게 구군을 읽고 올해 코로나로도 그렇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개입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의 자리가 없어져서 또 힘드시는 분들, 경제적이든 마음적이든 이런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상반기가 지나고 내년 봄이 오면 기회가 올 것이고 힘든 한 해였지만
조금 더 힘을 내시면 많은 것들이 지나갔으니까 제자가 여기서 힘내시라고 말로써 응원하고 제 영향력이 여기지만 정말 제 말씀을 믿으시고 제 말에 힘을 내셔서 전화위복 하시기를 바라고 가정의 화목도 있으시길 바라고 건강이 지켜져야 됩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한 해가 되게 희망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건강 좀 미리 알고 조심할 수 없을까?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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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영지선녀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네. 충격 예언. 네. 저도 맞을 줄을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구근 기도예요, 그게. 제가 올 초에, 올해 1월경에, 1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왜냐면 제 기억으로 제가 제주도 기도 가기 전쯤에 내가 기도를 받았으니까, 그게 한 1월 첫째 주, 둘째 주쯤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그 구근 기도를 받은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게 그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그 전주에 제가 막 왕릉 앞에서 제를 지내고 있는 것도 기도로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라고 연관을 안 짓고 내가 왜 왕릉 앞에서 제를 지내고 있어? 어머, 나한테 어떤 큰 손님이 올라나? 막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미 예언을 해놨던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 스스로 진짜 내 기도가 맞았어. 왜냐면 저는 아직 애기잖아요. 처음으로 내가 받은 구근의 기도가 맞은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원래는 이게 뭐 국장을 치를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오고 갔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국가장을 치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던 게 국상을 치를 일이 있다. 그래서 진짜 국가장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나라의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고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던지 간에 어쨌든 그런 위치에 있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라 자체의 어떤 뭐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미리 이렇게 알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뭔가 마음이 되게 무거워졌어요. 이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겠다. 기도가 맞아서 마냥 좋다기보다는 책임감? 무게감? 나한테 그럼 이런 걸 알려주신 이유가 아무렇게나 살라고 저한테 그런 기도를 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너가 그만큼 책임지고 어떤 거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 이런 기도를 내려주셨을 거기 때문에 저도 되게 막 이렇게 무거워진 시간이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내가 진짜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고 더 구제중생에 앞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고 근데 항상 헷갈리는 게 이게 진짜 구근 기도일까? 아니면 왜냐면 항상 신령님들은 퀘스천 마크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구근 기도일까? 아니면 그냥 나의 어떤 상황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기도일까? 막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또 받았던 거는 이번에 얼마 안 된 또 기도가 있는데 내년에는 많이 조금 이렇게 대흉이 들 것이다. 그래서 흉년이라 그러죠. 흉년. 근데 제 생각에는 요새는 비닐하우스도 있고 뭐가 있고 다 괜찮은데 무슨 흉년이 든다는 거지? 내가 경제적으로 좀 궁핍해지려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어쨌든 그런 기도들도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내년에 대흉이 들 것이다. 저는 이걸 말하는 게 제가 이거를 뭐 구근을 예언해서 맞추고 이게 아니라 혹여라도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 혹시라도 그럴 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할 때는 혹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기도를 받은 것 같아요. 물론 비유적으로 저에 관한 일을 그렇게 알려주신 걸 수도 있는데 혹시나 알고 예방하면 뭐든지 좋으니까 말씀드리자면 내년에는 크게 흉년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대비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받았던 게 농작물의 가격의 급격한 상승,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서 뭔가 문제가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거기까지 제가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미리미리 대비해서 나쁠 거는 전혀 없으니까 조심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또 맞춘 기념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프로포즈 받았다. 근데
잘 살 수 있을지가 걱정돼. 이 싱숭생숭한 마음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해결했어. 해결했어.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대한민국 우리나라 어떻게 흘러갈까요? 2022년에. 우리 백성들이 불쌍해. 검돈 도둑만 많이 생기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살아가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 답답하고 그래서 전망하고 신망하고 그러는 아빠 엄마들도 많고 엉아온 누나들도 많잖아. 많이 답답하고 경계가 더 심해지고 우리나라는 새우등 싸움, 고대 싸움, 새우 터져 이렇게 되고 가난하고 잘 사는 사람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리고 나라는 점점 가난해지는데 맨날 어제 만났던 친구가 오늘은 저기 대해서 나타나고 그래. 그렇게 돼. 그래서 많이 속상하고 그래.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는 그래. 그래서 어떤 대통령 할아버지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라가 좀 더 살기 편안하고 백성이 좀 편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년에 가서는 나달라끼리 싸움하고 지랄하고 난리 난다 그래. 막 이렇게 뻥 터지고 그런 싸움이 아니고 맨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조금 더 이익 보고 그래야지 이런 것도 싸움이야.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나라도 아닌데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심을 다 잡아야 되고 백성을 다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에 희생은 누가 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야들 누나 엉아들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고 가난한 나라인데 큰 나라보다 가난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희생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중심을 잘 잡고 저쪽에 북한에서 아띠가 자꾸 우리들 갖고 장난해. 내년에 더 심해져요. 내년에 더 심해진다 그래. 나빠. 그리고 물에서도 재앙이 많이 오고 점점 이제 어떤 병균은 더 심해져 갖고 투갑을 자꾸 입어 갖고 단단해져. 그래 갖고 웬만한 거 갖고는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온다 그래. 그 병균들이. 힘이 아주 떼져서 인간을 잡아 먹었다고 해. 큰일 났다 그래. 이럴 때일수도 우리 사람들이가 마음을 합치고 더 힘을 합치고 똘똘 뭉쳐야 되는데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가 마음이 다 각각 달라. 그래서 심각하다고 그래. 지금 또 부동산은 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은 다른 거는 변동이 별로 크게 없는데 집 가지고 그러잖아. 네. 우리가 사는 집 갖고 미쳤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세상이 미쳤대. 그런데 그게 집값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수도권하고 세종시 이런 데가 이제 엄청 많이 올랐다. 그거는 바보야들이야. 왜냐면 저기 큰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저씨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갖고 조종하는 것 같아. 그런 거는 동요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동요가 많이 된다 그래.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렇게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 속상해. 죽는 사람 맞고 침망하고 전망하고 살 의욕도 없고 내일은 어떻게 사지?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이 많아. 엄마 아빠들이. 그래서 속상하고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지금 누나의 엉아들이 맨날 신발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다 정신분열이야. 그게 많이 왔기 때문에 신은 많이 받아야 되고 그거 심각하다 그래 엉아. 맨날 꿈만 꾸고 그러면 어디 가서 묻어보면 우리 엄마한테 같은 사람들한테 묻어보면 너 그거 신가무디야 신 받아야 돼. 그래갖고
바보 천치되는 누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래서 심각하다 그래. 그게 왜 원인이 뭐냐면 살기가 힘드니까 외롭고 답답하고 우울하다 보니까 이상한 세계도 자꾸 빠져든다 그래. 나 더 말 안 할 거야 이제. 촬영 종료하겠습니다.